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윤리 강나현입니다. 자,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보시느라고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자, 이번에 이제 우리 생활과 윤리 해설 강의 좀 함께 해보면서 이번 이제 평가원에서 구평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고하는 방향이 무엇인가 좀 같이 점검을 좀 해볼게요. 예, 문제 풀면서 아마 좀 많이 당황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새로운 패턴이나 그다음 새로운 선지 그리고 새로운 주제들이 좀 눈에 많이 보였죠. 그래서 아마 푸는 동안에는 좀 어려움을 느꼈겠다라고 체감 난도가 있었겠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또 우리가 또 문제를 차근하게 또 살펴보면 우리가 배웠던 개념 범주 안에서 또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같이 한번 보면서 얘기 좀 해볼게요. 자, 1번 문제는 뭐 전통적으로 항상 나오는 주제니까 쉽게 갈 수 있는데 봅시다. 자, 기억에 들어갈 진술을 찾아봅시다. 나는 윤리학이 옳음 좋음을 의미하는 분석보다는 자, 이렇게 분석으로 얘기한다면 이게 메타 쪽으로 가야 돼. 메타. 근데 이제 현실의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한다. 자, 구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니까 아, 이거는 실천규범 윤리구나. 일단 이렇게 잡을게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윤리학이 도덕 관행에 대한 사실을 과학적 탐구, 관행에 대한 사실적 탐구니까 기술. 이게 문제집 구성이 어떻게 되죠? 실천규범 윤리가 기술 윤리한테 하는 비판이 기억 속에 들어가야 되고, 자, 1번을 보시면 도덕 현상을 가치 중립적으로 기술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면 기술 윤리잖아요. 간과가 아니라 강조하고 있구나. 그렇죠? 자, 두 번째. 도덕 언어의 함축된 의미 분석이 윤리학의 주된 목표다. 이렇게 말하면 메타잖아. 메타는 지금 뭐 간과라고도 말할 수가 없고 강조라고도 말할 수가 없어. 해당한 입장이 없으니까. 자, 도덕 관행의 발생 과정을 객관적으로 설명하자. 이것도 기술이잖아. 그치? 너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또 접근을 해볼게요. 자, 4번. 도덕 추론을 위해서 어떤 사실적 지식도 필요하지 않다. 아마 여기서 이게 답을 찾을 때는 지장이 없었을 텐데 답이 바로 5번부터 볼게. 도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천적 지침을 제공해야 된다. 자, 실천규범윤리 입장 나왔고 기술한테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답을 5번으로 찾는 거는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제 문제는 이제 앞으로 수능을 대비하면서 이 4번 선지죠. 도덕 추론을 위해서 어떤 사실적 지식도 필요하지 않다. 도덕 추론 체크할게. 도덕 추론 체크. 얘들아, 도덕 추론은 우리가 세 가지 과정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대전제 도덕 원리. 그러니까 지금 이걸 좀 묻고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됐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실 판단.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소전제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도덕 판단. 이 과정이 도덕 추론의 과정이거든. 3단 논법, 3단 논법. 그래서 도덕 원리에는 무고한 인간을 죽이는 것은 잘못이다. 그럼 사실 판단, 태아는 무고한 인간이다. 그러니까 결론 뭐가 나오죠? 그러니까는 낙태는 잘못이다. 뭐 이런 구성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도덕 추론에는 이렇게 사실을 판단하는 과정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치 개입의 과정과 사실 판단의 과정이 같이 섞여서 도덕 판단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뭐 기술윤리든 뭐 실천규범윤리든 팩트적 사실이기 때문에 실천규범 윤리가 도덕 추론에는 사실적 지식이 필요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기 어렵지. 그 다음에 또 여기 뭐가 있었니? 도덕 추론을 위해서 어떤 경험적인 어떤 지식들이 필요하잖아. 여긴 중의적 해석 가능하지. 그래서 경험적인 지식도 필요하지. 경험과학적인 지식이 필요해. 학제관의 성격도 필요해. 이렇게 접근해도 해석이 됩니다. 두 가지 모두 다 해석을 좀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갑시다. 이번 문제는 동양 파트 라인이라서 지금 선지 구성은 우리가 또 할 만한 구성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제시문이 좀 까다롭다 이렇게 느껴질 만한 거는 있었거든. 특히 갑의 제시문이 어렵죠. 근데 연계교재에서 보면은 굉장히 꾸준하게 나왔던 도가의 제시문입니다. 특별히 여기 봐봐. 진인이라는 표현에서 진인 도가의 이상적인 인간상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괜찮아. 진인은 모자란다고 억지 부리지 않고 성공을 뽐내지 않으며 이를 도모하지도 않는다. 이때 이를 도모하지도 않는다가 무의잖아. 그러니까 참된 사람은 어떤 일을 도모하지도 않는 무의의 삶을 살아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아, 이게 도가구나. 이렇게 접근을 해줘야 돼. 근데 이제 뒤에가 좀 어려웠죠. 의로움과 해로움을 구별하는 자는 군자가 아니고 자, 명예를 위해 참된 자기를 잃어버린 자는 선비가 아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인의를 추구하는 자는 진정한 군자나 선비가 아니다. 이 말이. 그러니까 워딩이 물론 유가가 쓰는 유가 이상적인 인간상이지만 진정한 이상적인 인간이 아니야. 인의를 추구하면 이렇게 좀 그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도가의 제시문이구나. 이렇게 확인을 해줍시다.
자, 두 번째 보시면요. 군자는 의로움으로써 근본을 삼고 예로서 실천하고 공손한 몸가짐, 신으로서 이를 이룹니다. 자, 군자는 여기 또 체크가 군자 쪽이잖아. 죽은 뒤에 세상에 자기의 이름이 일컬어지지 않는 것을 싫어합니다. 명예 굉장히 중시해. 그래서 우리 덕을 쌓아서 지위를 얻어서 이름을 널리 알린다. 입신양명이 육아에서는 그 효의 완성이잖아. 그러니까 입신양명, 명예 중시, 육아구나 이렇게 접근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문제는 지금 갑의 사상에서는 긍정, 을의 사상 부정. 지금 갑은 도가였고 을은 육아였고. 자, OX 한번 가봅시다. 이상적인 인간은 자신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삶. 이거는 명예는 육아 쪽 가기로 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상적인 인간은 시비를 판별한다. 자, 시비를 판별해서 도에 따르는 삶. 여기서 도에 따르는 삶은 육아 도가 다 되지. 그치? 그렇지만 그 도에 따르는 삶이 시비를 분별해야 돼 라고 말한다면 이것도 육아 입장. 우리 OX 찾아야 돼요. OX. 자, 3번 가볼게요. 자, 이상적인 인간은 명을 도덕적 실천의 근거로 삼는가? 하늘의 명을 도덕적 실천의 근거로 삼는다면 이거는 육아 쪽 갑시다. 이상적 인간은 수양을 통해서 백성을 편안하게 수기안인 이것도 육아 쪽 갑시다. 예, 그럼 답이 이제 5번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자, 5번 선지 봅시다. 많이 봤던 표현이네. 이상적인 인간은 모든 분별에서 벗어나 밑줄 긋게 모든 분별에서 벗어나는 게 차별적인 어떤 의식에서부터 벗어난다. 이게 도의 관점에서 만물을 바라보는 재물의 경지잖아. 그래서 재물의 경지 얘기하고 있고 자연에 따르는 삶. 아, 이거 도가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이지. 근데 육아는 분별적인 지혜가 굉장히 중요했잖아. 그치? 그래서 분별지를 강조하는 건 육아, 분별적인 지혜를 버리자 도가 이렇게 정리하고요. 답은 5번이었습니다.